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60대 어머니가 혼자 사는 아들 집에 찾아갑니다. 양손에는 각종 반찬들이 무겁게 가득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무언가를 보고 뒤로 자빠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채업자의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라 애지중지 키우며 대학원까지 보낸 어머니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오길 기다리며 어머니는 물 한 잔으로 놀란 가슴을 달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 그래. 잘 다녀왔어? 피곤하겠다. 그런데 이 독촉장은 무엇이니? 엄마! 그러니까 내가 용돈을 1년치로 달라고 했잖아. 엄마가 한 번에 안 주고 매달 용돈으로 주니까 모자라서 좀 빌렸어. 그래서 말인데 그냥 용돈을 1년치로 줘. 이것도 갚아야 하고 후배들 밥도 사주고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영 모양이 빠지고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 그대로 집을 나선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공부 뒷바라지하며 대학교의 대학원의 원룸까지 구해준 어머니였는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 싶은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가 절대 주면 안 되는 첫 번째입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주면 자식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고맙다 하지만 그게 당연해지는 순간 부모는 지갑이 됩니다. 엄마, 나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이 말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용돈, 내일은 보증, 그 다음엔 빚 갚아달라는 요구까지. 한 번 주면 두 번도 어렵지 않고 세 번은 의무가 됩니다. 자식은 점점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엔 줄 돈이 없다고 하면 배신당한 것처럼 굴게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재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자식이 그것에 길들여지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다. 스스로 버는 돈과 부모가 주는 돈의 가치는 다릅니다. 흙 묻혀번 1만 원은 소중히 아껴 쓰지만 부모가 준 10만 원은 손쉽게 사라집니다. 왜? 땀 흘려 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력 없이 얻은 돈은 결국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권리처럼 여깁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을 해친다. 사랑해서 도와줬는데 그게 결국 자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길이 됩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년치 용돈을 몽땅 주고 더 이상의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일어나 자립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손을 벌렸을까요? 엄마, 한 번만 더. 아들은 여전히 기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도움이 끊기자 아들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뒤늦게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서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부모가 다 해주면 자식은 절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지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조건적인 희생입니다. 부모가 절대 자식에게 주면 안 되는 두 번째 것,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뭐든 다 해줄 수 있습니다. 난 괜찮아. 내가 편하면 됐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하지만 이런 희생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부모는 원래 다 해주는 거잖아. 내가 힘들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 순간 부모는 필요할 때 부리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끝없이 희생하면 자식은 부모를 자신의 하인처럼 대합니다. 부모니까 희생하는 거잖아. 이 말이 나오면 끝입니다. 처음엔 사랑이었겠지만 그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소모품처럼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사랑으로 느끼나요? 아니면 당연한 권리로 여기나요?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고 그녀의 삶의 중심은 오직 아들이었습니다. 공부, 취업, 결혼, 집까지 모든 걸 뒷바라지했습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까봐 도와준 거야. 그런데 아들은 엄마, 밥 차려줘. 엄마, 생활비 좀 보내줘. 엄마, 애 좀 봐줘. 감사? 없습니다. 미안함? 없습니다. 오직 요구만 있을 뿐입니다. 50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고생을 사서 했습니다. 자식이 하고 싶은 건 무조건 지원해줬고 학원비, 유학비, 생활비까지 아낌없이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 일을 쉬게 되자 자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 생활비는? 부모의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순간 자식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면 자식은 부모의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권리라고 착각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희생으로 변하면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을 위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차마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가 해줘야지.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 나는 힘들어도 자식은 편해야지. 하지만 부모가 끝없이 희생하면 자식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해온 모든 희생을 돌아보세요. 그 희생이 자식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자식을 더 이기적으로 만들었나요?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끝없이 희생하면 그 자식은 부모를 부려먹으려 한다. 부모는 자식의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스스로 살아갈 줄 압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자식의 삶을 살아왔나? 아니면 내 삶을 살아왔나? 그렇다면 부모가 절대 자식에게 주면 안 되는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끝없는 간섭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뭘 알아? 엄마 말 들어. 너 이거 하면 안 돼. 위험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간섭합니다. 내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가 널 제일 잘 알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 들어. 하지만 부모가 간섭할수록 자식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결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나는 아무것도 결정해 본 적이 없어. 엄마, 아빠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면 자식은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실패할 기회도 없고 책임질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이 아닌 부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간섭은 자식의 날개를 꺾는다. 부모가 결정하면 자식은 책임지는 법을 모릅니다. 부모가 손을 놓지 않으면 자식은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합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려면 부모가 먼저 손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실패하면서 배웁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야 성장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면 자식은 평생 부모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이제는 물어봐야 합니다. 내 자식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것을 정해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원 스케줄, 중학교 때는 친구 관계, 고등학교 때는 전공까지 부모가 대신 결정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 과목이 좋아. 아니야, 그건 내 미래에 도움 안 돼. 아빠, 저는 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요. 그 애는 집안이 별로야. 가까이 하지 마.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런 듣보잡 회사 말고 내 수준에 맞는 곳 가. 부모는 사랑이라 했지만 남자는 스스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지만 자신의 인생에 주도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럴 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하나? 내가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걸까? 그는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모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부모의 간섭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하면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부모가 답을 주면 자식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길을 정해주면 자식은 자기 길을 찾지 못합니다. 처음엔 작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모든 선택을 맡겼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아빠, 내가 맞는 선택한 걸까? 부모가 사라지면 그들의 삶도 흔들립니다. 누군가 대신 정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부모가 떠난 후 그들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부모의 간섭이 만든 결과는 무능함과 의존뿐입니다.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부모가 먼저 손을 놓아야 합니다. 처음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자식이 자랍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과한 간섭은 자식을 약하게 한다. 진짜 사랑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낼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식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겠습니까? 이제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자식은 살아갈 힘을 얻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끝없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래도록 참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얼마나 챙기셨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한 번이라도 마음껏 해보셨나요? 지금까지는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좋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니라 그저 나로 살아가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웃을 날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